네, 이번 시간에는 AWS에서 보안을 고려한 구성 중에서 사용자 및 권한의 보안, 두 번째로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보안, 세 번째로 데이터 전송과 저장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WS 사용자 및 권한의 보안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게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이라고 말하는 서비스인데요. IAM 서비스는 사용자의 AWS 리소스와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안전하게 통제하고 특히 접근 권한과 인증 등을 중앙 관리하는 서비스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AWS 혹은 클라우드 위에서는 다양한 사용자들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각각의 서비스별로 각각의 사용자별로 권한들을 분리하고 인증을 별도로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IAM을 사용을 하면은 AWS 계정 안에 여러 사용자들이 권한과 인증을 관리할 수가 있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개발팀이 있을 거고 엔지니어링 팀이 있을 거고 사업팀이 있을 건데 각각의 권한에 맞게끔 AWS 리소스 접근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 및 액세스 키를 서로 공유할 필요가 없이 관리자가 중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 권한들을 중앙에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WS IAM에서 특히 이제 승인, 권한, 자격 증명, 그다음에 사용자 그리고 그룹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IAM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롤에 대한 부분. 특정 AWS 리소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접근을 하기 위한 권한들의 집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연관되는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과 연관이 되는데 이런 권한 같은 경우는 각각의 AWS 리소스에 접근을 하고 혹은 라이트를 할 수도 있는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같은 부분은 이 작업 목적에 따라서 이런 권한들, 롤들이 있을 거고요. 뭐 예를 들면 리드에 대한 권한만 가질 수 있는 정책일 수도 있고 혹은 리드 라이트를 다 갖고 있는 정책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의 이제 묶음의 단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의 묶음의 단위가 정책으로 나오고요. 정책에 대한 것들을 사용자나 혹은 그룹에 할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와 그룹, 세 번째. 사용자와 그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룹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자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거에 합당하는 정책들, 정책 안에는 당연히 롤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당을 하신다면은 보다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소스 베이스드 팔리시. 이거 같은 경우는 리소스 단위로 권한을 부여를 AWS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의 EC2 인스턴스가 뭐 S3도 연동을 해야 되고 혹은 일라스틱 맵 리듀스도 연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각각의 AWS EC2 리소스가 권한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단위로 권한을 부여할 작업과 그리고 영향받는 리소스를 지정하고 그리고 사용자들 역시도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 게 이런 IAM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그런 권한, AWS 리소스를 사용하는 권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들에 대한 권한 역시도 코그니토를 통해서 서비스화 시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IAM이라는 것들은 AWS 리소스를 활용을 하는 사용자들 및 권한에 대한 보안이었고요. 그리고 코그니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는 유저들에 대한 권한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앱을 하나 개발하신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인증 서버를 그 앱 안에다가 구성을 하신다거나 혹은 어떤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자격 증명 공급자를 활용을 많이 하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AWS에서도 코그니토를 통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어떤 자격 증명 공급자를 활용을 할 건지 연동만 한다면은 선택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앱을 구성을 할 때 간단하게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 자격 증명을 운영을 하셔야 되겠다. 유저에 대한 권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되겠다. 회원 관리를 직접 받겠다라고 했을 때 역시도 코그니토를 통해서 간단하고 손쉽고 안정적이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증을 간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서비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AWS에서 완전 관리형 사용자 서비스고요. 이거에 대해서 특히 회원 정보 같은 경우는 보안이라던가 혹은 추후에 회원이 많아졌을 때 확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증에 대한 부분에 다양한 보안 시스템들을 연동을 시켜야 될 건데 이거에 대해서 보다 자유롭고 그리고 그때 즉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그인 요청을 하면은 코그니토를 통해서 뭐 아이디 또한 요청을 하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구글과 뭐 페이스북 같은 곳에 이제 확인 요청을 코그니토가 대신 해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AWS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AWS 위에서 하나의 앱 혹은 웹을 구성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보안 시스템이 함께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그러니까 서버 접근에 대한 보안이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인스턴스에 대한 트래픽 규칙의 묶음을 정의를 하는 서비스고요. 이 시큐리티 그룹에 있는 인스턴스들의 트래픽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방화벽 역할의 서비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엄밀히 말하면 방화벽이라는 것보다 액세스 컨트롤을 해주는 하나의 룰셋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인바운드 트래픽 혹은 나가는 아웃바운드 트래픽들을 제어하고요. 그리고 이 그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자동 변경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해당 그룹에 있는 인스턴스들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정 뭐 IP, 소스 IP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시큐리티 그룹을 통해서 제어를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뒤에서 말씀드린 VPC를 통해서 제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큐리티 그룹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AWS에서 시큐리티 그룹을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특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3티어의 어플리케이션 구조의 서비스를 설계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웹 서버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혹은 와스 서버도 같이 존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앱 서버도 있을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특정 스토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서비스 특성별로 이 레이어별로 티어별로 접근을 해야 되는 외부에 공개를 해야 되는 혹은 액세스해야 되는 포트들에 대한 목록이 다를 겁니다. 그에 대해서 웹서버 같은 경우는 뭐 80과 443, 그러니까 웹 기반의 통신을 하기 위한 인터넷으로 웹 기반의 통신을 하기 위한 이 포트들을 애니로 오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앱 서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관리를 위해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22번 포트를 열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외부에서 직접 접근을 할 일은 필요가 없고요. 외부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하면은 해킹의 위협 그리고 서비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원 정보가 탈취가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액세스를 인터넷으로부터는 하지 않도록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앱 서비스 혹은 웹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가능해야 되고요. 이런 액세스에 대한 리스트들을 관리를 해주는 게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 티어의 구성별로 서비스 포트를 각각 별도로 구성 가능하시고요. 이 웹서버 군에서는 80443, 앱서버 군에서는 뭐 22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서버 접근 제어 시스템만 열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서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은 다 제거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들, 내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들만 이렇게 열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큐리티 그룹을 통한다면 여러분들의 서비스의 보안 레벨을 보다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중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시큐리티 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안 패치라던가 OS에 대한 부분도 역시 항상 보안 레벨을 높게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MI, 아마존 머신 이미지의 보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골드 이미지들을 패치를 해야 되고요. 골드 이미지에 대한 보안 패치가 수행하면은 그 이미지의 최신 보안 역시 적용이 가능해지는 거고, 이 AMI를 통해서 최신 AMI, 보안 패치된 최신 AMI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배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매번 인스턴스들을 배포한 다음에 거기다 보안 패치를 별도로 돌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AMI를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보안 패치를 별도로 돌리실 필요는 없고, 이 AMI를 통해서만 이제 하드닝된 EC2 인스턴스 리소스들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치가 나오면은 AMI로 항상 그 보안 패치를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재배포 가능하도록,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보안 패치가 일어난 이후에 어플리케이션이 정상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유무를 항상 확인하시고, 그리고 항상 모든 인스턴스에 적용이 되도록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OS에 대해서 항상 보안 패치를 항상 최신으로 가장 안정적인 보안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AWS에서는 자동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라던가 혹은 테스트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프로세스 상으로 자동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주시면 보다 어플리케이션 보안 레벨의 높은 수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에서는 인스펙터라고 하는 보안 취약점이라던가 모범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가 추가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 모범 사례를 그리고 자동으로 평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안 및 규정 준수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펙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보안 수준을 진짜 이끌어낼 수가 있는 서비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당연히 뭐 시큐리티 그룹 그리고 AMI의 보안도 여러분들이 관리 목적에서 높게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인스펙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비스가 러닝하고 있을 때 다양한 보안 인증에 대한 그 모범 사례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컬렉팅을 해주고 수집을 해주고 어떠한 취약점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주는 서비스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보안 문제 파악의 특징을 좀 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되고 자동화된 보안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표준 및 규정을 간소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안 수준을 항상 자동화 혹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개발할 때 보안을 보다 더 손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개발 속도를 보다 높게 향상시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스턴스, EC2 인스턴스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수집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인스펙터에서 종합적으로 취약성 관련 수백 개 규칙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웹 대시보드라던가 혹은 다양한 그런 뭐 서드 파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앙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고, 어떠한 지금 보안 상황을 보다 높여야 되는지를 명시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펙터에 대한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장 대중적인 한 4가지 규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이제 CVE라고 하는 이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잘 알려진 보안 취약점, 그리고 뭐 공개된 위험 노출에 대한 참조 방법들을 제공하는 하나의 패키지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AWS에서도 최신의 패키지를 항상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의 보안 규칙 패키지를 운영하실 필요가 없이 인스펙터를 통해서 이런 공개된 위험 노출에 대한 참조 방법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CIS라고 하는 이제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제로 잘 정의되고 합의된 업계 보호 모범 사례를 제공을 하는 서비스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범 사례 같은 경우가 AWS에서 다양한 모범 사례 셋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스펙트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 모범 사례, 그러니까 잘 알려진 모범 사례와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의 보안 수준 역시도 그 벤치마킹을 하는 모범 사례에 준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큐리티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위에 말씀드렸던 모범 사례랑 비슷한데,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스템 설정이 혹은 구성들이 보안적인지 혹은 좀 더 보안 수준이 높은지 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런타임 비헤이비어 분석이
규칙 패키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스턴스의 지금 행동 상태를 분석을 해서 평가 항목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게 구성하는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AWS의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안에 속해 있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보다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가깝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할 수 있는 보안 수준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는 이런 VPC라고 하는 이제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말을 하는데요. 분리된 가상 네트워크 블록을 통해서 특히 사용자가 직접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리고 토폴로지를 정의해서 예를 들면은 IP 주소, 라우팅 테이블, 게이트웨이 및 보안 설정들을 여러분들이 커스텀하게 구성 가능하시고요. 보안 레벨을 높게 프라이빗하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PC를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시고 혹은 AW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디폴트 VPC를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EC2 인스턴스들을 여러분들이 AWS 위에 VPC 위에 올리게 됩니다. EC2 네트워크 레벨이 VPC 네트워크 바탕 위에 올라온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EC2 인스턴스들 혹은 RDS 혹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고 있는 리소스들의 흐름 역시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 로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팅 테이블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실제로 제가 구성을 하는 서비스가 인터넷으로 나갈 수도 있고 혹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로 다이렉트로 올 수도 있는 환경이 구성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라우팅 테이블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에서만 연동할 수 있게 혹은 인터넷만 될 수 있게끔 네트워크 구성이 여러분들이 커스텀하게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EC2 인스턴스를 구성을 할 때 VPC 위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올리게 되고요. 그 VPC가 만약에 단절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둘 간의 EC2 인스턴스의 네트워크는 외부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가 만약에 한 계정 안에서 서비스가 다양해진다면은 VPC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서브네팅을 통해서 각각의 네트워크 블럭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제어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VPC에 다양한 구성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일 퍼블릭 서브넷 VPC.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혹은 웹서버가 모두 다 이제 웹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단일 티어 퍼블릭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경우는 이 퍼블릭 서브넷만 가지고 있는 VPC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거나 혹은 좀 소중한 데이터가 내 서비스에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공존하는 VPC를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공존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다중 티어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퍼블릭 웹 서버를 퍼블릭 서브넷에다가 배치를 하고요. 그래서 퍼블릭 사용자의 트래픽을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웹 서버가 수용을 하고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직접 고객들이 접근을 할 필요가 없으니 프라이빗 서브넷에 둬서 실제로 내부 통신을 통해서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간의 통신을 하게끔 구성을 하는 게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공존하는 VPC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PN 액세스를 제공하는 VPC.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혹은 여러분 직접 로컬에 구성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AWS와 연동을 하기 위해 VPN을 연동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퍼블릭 통신이 아니고 시큐어하고 프라이빗한 통신을 위해서 VPN을 연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역시도 AWS VPC에 VPN 소프트웨어 혹은 VPC에서 제공하는 버추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VPN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로 통신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VPN 액세스를 통해서 사설 통신을 통해 여러분들이 시큐어하고 안정적이고 프라이빗한 네트워크 구성을 AWS로 확장시킬 수가 있는 구성입니다. 네.
AWS에서 실제로 뭐 VPC에 대한 구성도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화벽, 웹방화벽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가 이제 와프라는 서비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웹 취약점 공격부터 웹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진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과도한 리소스 사용 공격, 뭐 디도스 공격 같은 혹은 SQL 인젝션 혹은 교차 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기본적으로 잘 알려진 일반적인 공격 패턴들을 방화벽, 웹 방화벽에서 차단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커스텀하게 사용자에 맞게끔 설계된 규칙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와프 역시도 종량제 사용한 만큼에 대한 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보다 비용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 사용자가 저희가 구성한 AWS의 어플리케이션에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와프 단에서는 일반 사용자 그리고 공격에 대한 일반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트래픽을 흘려주는 거고요. 하지만 디도스 공격 같은 과도한 리소스 사용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 와프 단에서 이 공격의 패턴을 일반적인 공격이라면은 확인을 하고 차단을 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량제 구조이기 때문에 매우 비용 효율적이고 확장성 있고 손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보안을 고려한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보안을 고려하는 구성 중에서 사용자 및 권한에 대한 보안, 그러니까 AWS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사용자 혹은 권한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IAM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AWS 리소스의 권한과 정책들을 안전하고 손쉽게 관리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사용자, 유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유저라고 했을 때는 코그니터를 통해서 사용자의 자격증명, 로그인을 직접 여러분들이 관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던가 아마존과 같은 자격증명 제공자를 활용해서 인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사용자와 권한의 보안 레벨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레벨 중에서도 네트워크 관점에서 시큐리티 그룹을 통해서 트래픽을 여러분들이 직접 제어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어를 하실 수 있다 보니 보안 레벨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IMI의 패치를 통해서 최신 보안 정책을 유지를 한다면은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을 좀 더 높게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스펙터를 통해서 실제로 취약점 분석, 잘 알려진 취약점 분석을 통해서 보안 수준을 보다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안. VPC를 통해서 가상 네트워크의 구성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맞게 구성하시고요. 그리고 추후에 여러분들의 뭐 리소스에 대한 공격이라던가 데이터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웹 방화벽을 통해서 웹 취약점 공격을 대비하셔서 서비스의 보안 수준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